수능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온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어떤 문제가 됐는지 좀 순서대로 다루는데 물론 김필기 기자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여러 분들한테 여쭤보긴 했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대략 어떤 쪽으로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평가원의 이의 제기가 가장 많이 들어온 편이 3개의 질문을 뽑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생활과 윤리 7번 문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가의 사상 관점에서 볼 때 나의 빈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인을 강조하는 이 유교 사상 관점에서 볼 때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한 설명, 뭐가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 글쎄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겁니까? 이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니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의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좋은 말이지만 이거는 형제 간의 우애를 뜻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잘못을 깨우치다라는 것은 이건 권면을 뜻한다는 건데요. EBS 교재를 한번 이렇게 충실하게 대입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EBS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 신의가 있어야 한다 하면서 또 권면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EBS의 교재상으로 보자면 권면은 친구지간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형제지간은 아니다. 충실하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형제 간의 우애가 아니라 친구 간의 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암기식 교육에 따른 문제 같아서 어찌 보면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조금 전에도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 권면이라는 게 과연 친구 간의 전유물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인데요. 공자도 논어에서 권면은 군주나 신하 간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부간에도 그 해당되는 거고 인간관계 다 해당되는데 그거는 해당 안 되는 관계가 없는데요. 다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형제간에는 이제 의를 상하면 안 되니까 의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권면하는 게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게 도리인데 그거. 일반적인 관계에서 권면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EBS에는 이게 형제지간으로 나온 바람에 친구지간으로 나왔던가요? 친구지간으로 나왔어요. 친구지간으로 나왔으니까 형제지간까지는 학생들이 생각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학생도 일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요. 이거는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면 또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영어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이거는 매우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어 25번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올리느냐라는 지문에서 틀린 보기를 고르는 거였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 보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2%였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 이렇게 2006년과 2012년 비교해서 20%로 올랐으니까 18%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이요. 참 저도 기자 초년병 때 기사 쓰면서 많이 혼났던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8%가 오른 게 아니라 18% 포인트가 오른 것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 만일 18%가 올랐다고 하면 전혀 수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2에서 18%가 올랐다. 문자에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20%가 되는 게 아니라 2.36%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은요. 저렇게 그냥 퍼센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출제자들은 원래 4번 보기가 답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5번도 답이 되는 건데요. 일부 관계자 사이에서는요. 근데 영국에서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틀린 4번 보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복수 정답 처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영국에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또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일단 영국의 유명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퍼센트와 퍼센티지 포인트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영국 정부의 한 교육청이 낸 글쓰기 지침도 찾아봤더니요. 아예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 포인트와 또 퍼센트를 꼭 구분해서 써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관계자 얘기는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네요. 예. 김필규 기자가 고백했으니까 저도 고백하자면 말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 저도 입사 1, 2년 차 때 후배가 저한테 이 문제를 물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포인트가 붙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 그때 잘 몰랐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찾아봐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건데 이게 사실 많이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뭐 아주 명확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 문제는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거 헷갈리니까요. 예. 굉장히 특히 이제 문과 공부한 분들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지금부터 정자세하고 예. 한번 파들어가 보죠. 예. 그러나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 다시 말해서 생명과학 2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는데요. 예. 생명과학 2 8번 문항이었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저 땅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먹고 사는 야생형 대장균과 관련된 문제였었는데요. 예. 여기서는 보기 기억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 땅이 있을 때 야생형 대장균에서 RNA 중합 효소는 조절 유전자에 결합한다라는 문장을 가지고요. 예. 출제자는 이건 맞는 내용이다, 맞는 보기다 하는 거고 학생들 중에서는 이거는 틀린 내용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예. 이게 저 땅도 그렇고 야생형 대장균은 또 뭐고 RNA의 중합 효소는 또 뭐냐? 사실 이게 단어가 다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예.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주 자세하게 시간상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예.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보기 기억에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지금 분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볼 텐데요. 예. 먼저 저 땅이 있을 때라고 했던 저 표현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저 땅 분해와 관련해서 여기 이 RNA 중합 효소라는 것은요, 계속 유전자들하고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조절 유전자와 RNA 중합 효소는 저 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 작용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굳이 문제에서 보기에서 저 땅이 있을 때라는 표현을 써서 오히려 문장을 헛갈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부분. RNA 중합 효소는 기억에 결합한다. 기억 그러니까 조절 유전자에 결합한다라는 맨 왼쪽에 내용인데요. 있는. 예. 이것은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이 기억 조절 유전자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프로모터라는 게 더 있는데 거기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보기 내용을 보면 이거 완전히 틀린 표현이다. 그러네요.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학계의 판단도 이건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요. 대충 이 조절 유전자 부위 기억 부분에 달라붙는다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이게 꼭 틀렸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수 정답 처리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예.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팩트가 틀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엄격하게 정답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생명과학과 영어 문제는 복수 정답 혹은 정답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특히 아까 영어 문제는 그건 뭐 완전히 틀린 거니까요. 그리고 생명과 윤리 문제 맨 앞에 얘기했던 거 권면 문제 이거는 인정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보고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밝혀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세계지리 문제의 오류의 파장 아직까지 정말 상당하고 또 생생하지 않습니까? 신속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지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지금 교육부와 평가원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한 번 시험 보고 3개씩이나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거 어떻게든 좀 그 시스템을 바꾸든가 해가지고 제대로 된 문제를 좀 앞으로 내야 되겠군요.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